송영길 전 당대표의 추락은 386 모두의 책임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 문제 많은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코너로 몰아서 넉다운 시키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놈이 오만해서가 아니고 그걸 몰아붙이지 못하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같이 망해가고 있는 운동권 정치, 이 정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함은경 TV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주제는 제가 인간적으로는 힘든 주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송영길 민주당 전 당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출판 기념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가리켜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송영길 전 당대표는 한동훈을 상대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모든 걸 바치는 걸 보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투쟁 경력을 보더라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984년도에 엄혹한 시절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총학생회 부활에 앞장섰고 386 세대의 제일 가는 선두주자인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386들에 비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는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다른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는 재산 문제나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재산을 축적한다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주자로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정말 남들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후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송영길 당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 문제 많은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9년도에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인천 계양구에서 처음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원봉사 단장으로 15일 동안 선거 기간을 내내 같이 했습니다. 선거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던 과거 동지들을 이끌고 저는 골목골목마다 누비면서 송영길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인천 계양구에 잠깐 들렀을 때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나라의 정치 동량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송영길 당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무언가를 희생해서 민주화라든지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고 그 이후의 행보에 있어서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린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86들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어린 나이에 30대에 정치에 입문해서 성공했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는 40대에 인천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장관이 된 자신의 후배를 상대로 해서 어린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 나와서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코너로 몰아서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에 입각해서 한동훈 장관을 코너로 몰아서 넉다운 시키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놈이 오만해서가 아니고 그걸 몰아붙이지 못하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사건은 한동훈 장관이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온갖 가지를 전부 전화기에 녹음을 해서 그 녹취록이 오픈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처럼 가난한 정치인들은 선거를 뛰면서 돈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돈들을 자신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부정하게 무엇을 노려서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어야만 합니다. 설령 현행법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죗값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가능성을 걷어찬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명 현 당대표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송영길 전 당대표를 이렇게 추락하게 만든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추락은 386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후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발끈해서 민영배 의원은 정치를 후지게 한 것은 무슨 XX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386 정치의 운동권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좌파 파퓰리스트 이재명이 등장하는 데는 386들의 무능과 비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당대표를 결사옹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386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같이 망해가고 있는 운동권 정치, 이 정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송영길 전 당대표의 추락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봤습니다. 세상을 바꿉시다. 함은경 TV입니다.